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를 넘어서 $20까지 대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025년 대세 상승장에서 중요한 내러티브,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서 AI 에이전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에서도 우리 크롱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엄선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하고 덤핑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어떤 코인을 선택하실 때 좋은 코인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대략적으로 22평선이나 52평선 정도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걸 월등하게 돌파를 당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파이 프로젝트들, 가령 예를 들면 에이브라든지 혹은 온도 파이낸스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시장에서 존재했었고 지금 시즌에서 뭔가 새로운 내러티브로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입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도 나홀로 13% 급등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10를 넘어서 $20까지 대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리플, 즉 XRP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뭔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T와 USDC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RLUSD가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리플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들과 그리고 XRP 홀더들의 어떤 막강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내러티브 단계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연합 전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르다노가 본인들의 메인넷에다가 이 RLUSD를 통합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굉장히 RLUSD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의 EVM 연동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풀려 있고 그 외에 이제 XRP 레저에서 나머지 유통량들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카르다노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RLUSD가 얼마나 많은 확장들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관심사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ETF입니다. 어떤 알트코인 ETF가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룸버그 ETF의 에릭 발추나스 그리고 제임스 세이파트,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가장 먼저 점쳤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갑자기 승인이 됐는데 그 소식도 가장 먼저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 암호화폐 ETF가 굉장히 많이 흐름을 탈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알트코인 ETF가 하나 둘씩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ETF가 가장 먼저 승인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ETF가 먼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걸 언급하고 있냐면은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이 두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트코인은 여러 가지 채택의 측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EDX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도 세 가지 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팔에서 가장 먼저 채택을 했던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라이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익명성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헤데라가 있는데 이 헤데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SEC로부터 증권성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데라가 미국의 어떤 규정들을 가장 잘 따르는 이 블록체인으로 유명한데 그 어떤 호재들을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XRP와 솔라나 ETF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드라 ETF도 이 신청이 되어 있고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2025년도 어느 정도 시점에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헤드라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체인링크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파이와 RWA에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오라클입니다. 오프체인 정보들을 온체인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이 오라클 시스템인데 이 체인링크와 헤데라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XRP와 카르다노의 연합전선을 말씀드렸는데 헤데라와 체인링크가 데이터 표준을 통합을 하면서 뭔가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서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조들이 이 프로젝트들 간에 서로 뭔가 도와주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프로젝트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특히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고 고래들의 매집도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래들이 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또 언제 돌아오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체인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하는 이 디파이 서비스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이 자산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산들을 매집했는지 살펴보면은 트럼프 일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우량하게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것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가장 많은 물량들을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에이브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대출 렌딩 프로토콜인데 사실은 모든 대출 프로토콜 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에이브이고 세 번째가 체인링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에 특정 프로젝트 2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둘 다 디파이와 그리고 RWA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에테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테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합성 자산으로서 뭔가 혁신적인 또 디파이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에테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온도 파이낸스를 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온도 파이낸스와 만트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RWA 대장주로서 거론이 되는데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온도 파이낸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5일에 대규모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통량보다 100% 넘는 유통량이 락업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어떤 가격 변화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 오시면은 또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계속해서 지금 에테나를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도지코인이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이 되면서 즉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단기간에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외부 지갑 주소로 49억 도지코인이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9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지금 지갑 이동이 있었던 것이
것이고, 이렇게 외부 지갑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지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호주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향후에 또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2025년 대세 상승장에서 중요한 내러티브,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서 AI 에이전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토라고 하는 것에 가보시면은 AI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인드쉐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되는지 내러티브와 상당히 비슷한 용어로 보이는데요. 어떤 흐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AI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디파이와 민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다음 대세 상승장,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큰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담게 될 텐데, 큰 흐름에서의 어떤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샘플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고트라고 해서 고트세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AI 민코인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버추얼 프로젝트도 이 민코인을 갖다 발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민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AI 16G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AI XBT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액트 같은 프로젝트들도 아직까지는 상승분들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크롱님들께서 지금 시장의 변화들을 좀 빠르게 인지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튜브에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의 흐름들이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네크가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예측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2025년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상당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암호화폐 강세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중간에 정점에 한번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뭔가 큰 흐름들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최고치는 4분기에 경신할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이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인 준비금 및 암호화폐 채택 증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법률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준비자산으로서 채택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토큰 안의 증권의 가치, 즉 RWA가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트렌드, 알트코인 트렌드에서 RWA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1일 결제량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인공지능 AI 에이전트의 온체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 흐름이 얘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RWA를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레이어2 락업 예치금이 10만 BTC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블록이 10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즉 이더리움 레이어2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의 TVL이 2천억 달러,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즉 디파이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NFT 회복세와 함께 거래량이 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네, NFT도 다시 흐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AI 에이전트와 NFT 그리고 게임파이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하나의 테마로서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연결고리들을 함께 가져가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로 뎁토큰이, 즉 유틸리티들이 레이어 1 토큰과의 성능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네크는 내년에 가격 전망을 비트코인은 18만 달러, 이더리움은 6천 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500달러, 수익은 10달러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보고서를 낼 때는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불리시한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 갈 것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유지가 되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연말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